최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2배나 되는 1,400조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때 너무 신이 나서 자사의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고 있죠. 주총에서는 AI와 로봇공학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이 머스크의 비전에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또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였는데요. 자, 여기에 국내 시장 이슈에는 현재 삼성도, 현대도, LG도 아닌 이 네이버가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봇이 네이버의 루키2라고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데요. 엘리베이터도 자기 혼자 알아서 타면서 층을 이동하고 사람을 인식하면서 실내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로봇인데요. 이 서비스 로봇은 네이버의 시작일 뿐입니다. 네이버는 미니노이드라는 사람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삼성, 현대, LG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네이버는 운영체제 플랫폼 내실을 탄탄히 다지면서 단숨에 뛰어오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앞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로봇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급등이 나올 네이버의 투자, 인수가 유력한 급등주 두 종목에 대해 분석해보는 내용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있었던 네이버 컨퍼런스에서의 최수연 대표의 발표 10초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GPU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AI는 이제 코드 속을 벗어나 피지컬 AI, 즉 현실 공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변화를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최수연 대표가 한 말들 잘 들으셨죠? 네이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피지컬 AI를 준비해왔고 이제 도입할 준비를 마쳤다고요. 그러면서 최근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전 세계 로보틱스 마켓의 39%를 차지할 것이다. 이건 물론 본인들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근사치까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GPU에 이어 피지컬 AI 연구 개발에도 1조를 더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라고 하는 이 로봇을 MIT와 공동 개발해서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의 네이버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그리고 인수가 유력한 기술력 있는 오늘의 대박주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LG전자가 로보티즈에 투자하면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역시 현장형 피지컬 AI의 통합기업 그리고 플랫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기술 인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피지컬 AI는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종목이 향후에 이 급등세가 나올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I의 종류에는 피지컬과 디지털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이런 챗봇들이 디지털 AI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AI의 대표 챗 GPT 인구당 사용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엄청난 관심도죠. 미국의 챗 GPT부터 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같은 게 있고 네이버는 이 클로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형 인공지능들은요, 인간들의 이 두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실제 물리 세계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고요. 자율주행차라던가 드론,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AI 로봇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장 규모가 10년 뒤에 기존의 6경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여기에 2경을 더 올려서 8경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피지컬과 디지털 중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유사한데요. 인공지능 기반
운영체제 플랫폼 기업 포지션입니다. 이게 뭔 어려운 말이냐? 기본적으로 디지털 AI 기업이지만 단순히 챗 GPT 같은 디지털 AI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기존에 칩만 팔던 기업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구글은 네이버와 가장 유사합니다. 지도부터 해서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AI와 실제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가장 유리하고요. 아마존 역시 강점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피지컬 AI를 기술적으로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이 제조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로봇의 바디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이 실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몸통과 근육은 있지만 이 두뇌는 타사의 상당 부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통합형이에요. 기술적으로 이 하드웨어 업체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 몸통도 만들면서 그 위에 이 뇌도 얹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슬라와 피규어 AI가 현 시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휴머노이드의 대표 두 기업입니다. 옵티머스랑 피규어 AI의 이 헬릭스 로봇을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도 하고 피드백을 셀프로 하면서 진화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계점은 명백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 기업들은 자기네들 기업의 자사 제품들 자체 생태계에 갇혀있는 구조예요. 지금의 애플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와 엔비디아, 구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커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 소프트웨어만 삼성에 제공하지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고 싶어도 이 하드웨어 자체를 정복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만 팔아먹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던가 데이터, 개발 환경 같은 것만 제공하면요,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들, 그런 플랫폼 위에 올라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게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검색과 블로그 플랫폼은 네이버, 그리고 메신저 생태계는 카카오,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쇼핑은 쿠팡, 그리고 금융은 토스가 있겠죠. 이런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은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시장 전체의 데이터와 이 트래픽을 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고요. 또 시장 전체를 통제하면서 경쟁사들의 진입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의 지속성과 이 확장성이 생기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구글, 엔비디아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구글이랑 엔비디아 중에 어디랑 더 가까울까요? 이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는 로봇에 탑재되는 이 GPU, 두뇌 칩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깔아서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자, 반면에 이 구글은 AI가 세계를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역시 이 구글처럼 AI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체 이 지도랑 데이터, 그리고 운영체제인 O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핵심 기술 중 첫 번째로 아크라는 게 있는데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각각의 로봇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과 명령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2가 이 층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 그 모든 판단은 로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크라고 하는 중앙 통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크는 이 수천 대의 로봇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집단 지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얼라이크. 이거는 AI 비전 인식 엔진인데요.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에요. 이 얼라이크는 AI가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보신 아크가 로봇의 두뇌라면 이 얼라이크는요,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기술이 결합이 되면 AI는 실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한 피지컬 AI 생태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줄이려고 해도 내용이 조금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피지컬 AI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이거예요. 얼라이크로 먼저 관찰을 하고 이거를 아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이 클로바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요. 이 XDM으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의 로보티즈보다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네이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데 삼성이나 LG, 카카오 같은 타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기술보다도요, 곧 정보거든요.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게 곧 기업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부터도 어떤 가게의 정보라던가 이 지도, 내비게이션은 전부 네이버만 쓰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얼라이크 기술을 통해서 이 시각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아크 시스템으로 이 운영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네이버에서 돌고 도는 건데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구글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네이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강점이 이 정보의 수집에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몇 년간 숨죽이고 있던 네이버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GPU에 1조 원 이상 태우면서 OS 시장 39% 이상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로봇 기업의 지분 투자에 이 인수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삼성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고 LG는 이 로보티즈의 로보스타 그리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까지 투자가 들어갔고요.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그리고 SK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다들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삼성, LG, 현대에서 보셨다시피 네이버 역시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는 명백히 한계점도 있는데요. AI의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기술은 완벽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도달했지만 실제 물리세계에 적용 가능한 이 현장 적용과 통합 제어 그리고 산업 확장 속도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 네이버가 피지컬 AI 세계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선 이 기술력 있는 로봇 AI 기업과의 이 협력 혹은 인수가 필수인데요. 특히 네이버가 강점을 가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 이 OS 기술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부에 있는 기술과 컴바인을 시킨다면 이 AI, 로봇,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피지컬 AI의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따른 네이버의 이 투자 인수가 유력한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집중하고 계신지 체크도 해볼 겸 10만 구독자 달성 감사 퀴즈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상승장 속에서도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번 달 최고 급등 예상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기업은 언론사나 증권사 리포트에도 거의 언급이 없는 정말 조용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인데요. 네이버가 로봇 산업에 있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1번 플랫폼, 2번 하드웨어, 3번 컨트롤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댓글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정답자 분들께 해당 종목과 재료를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종목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추가 투자 혹은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요, 기사 헤드라인 보시다시피 이 네이버가 이미 투자한 그런 기업이에요. 네이버 산하의 D2SF라고 하는 그런 테크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VC에서 상장 전에 이미 2019년부터 직접 투자가 들어갔었죠. 클로봇이 현재 시총이 9천억 대긴 한데요. 이 정도는 아직 네이버가 건드리기에 괜찮은 사이즈예요. 작년 10월에 상장해서 주가가 3배 조금 넘게 갔는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은 20배 가고 했잖아요. 클로봇은 기술력이라던가 재료에 비해 이 주가 상승이 아직은 덜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이버의 아크 기술력과 이 AI 로봇 클라우드와 직접 연동이 바로 가능한 그런 현장 제어 기술을 이 클로봇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신경망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클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관제 솔루션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물류센터라던가 병원, 호텔, 공사 현장까지 어디서든 이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카멜레온과 크롬스예요. 이 카멜레온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몸색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학습이 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서도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이 GPU, 연산 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 GPU에 1조 이상을 태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 클로봇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운용비 절감 파트너 목적으로서 최소 추가 투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이 크롬스라고 하는 게 통합 관제 플랫폼, 말 그대로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로봇 간의 충돌 그리고 작업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대의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본부에서 모든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작업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호텔에서 한 로봇이 음식 배달을 마치면 다른 층의 로봇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서 그렇게 연동시키는 집단 지능의 중심이 바로 이 크롬스입니다. 기존 네이버의 아크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클로봇의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이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제서야 완전한 이 피지컬 AI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이라던가 서비스 로봇 시장 이 모두에서 검증된 이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클로봇은 네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가 필요가 없죠.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로봇 기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로켓을 달 수 있는 게 네이버 로봇 프로젝트의 최중요 밸류체인 기업에 포함이 돼서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엔비디아까지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 클로봇을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이 노타입니다. 최근 단기적인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7배가 뛰면서
주가가 단숨에 5, 6만 원대 주식이 됐는데요. 이 노타는 아직 한참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클로봇이랑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의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삼성, LG, 카카오한테도 받았어요. 이 노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에 있는데요. 이 기술이 뭐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쓰는 각각의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에서 직접 이 인공지능 연산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이라든지 광고, 클라우드, 로봇 같은 전방위적인 사업 영역에 이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기술만 한 스푼 얻는다면 즉각적인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AI 두뇌를 더 가볍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노타의 온디바이스 AI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빅테크 기업 간의 이 AI 기술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애플의 엔지니어 한 명 빼가는데 3천억 가까이 태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팀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을 빼가는데 저 정도 금액을 배팅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분명히 이 노타는요, 삼성이건 LG건 카카오건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장 궁합이 좋고 즉각적인 시너지도 날 이 네이버가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타가 내세우고 있는 기술 중에 이 엣지 AI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 교통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곳곳에 이 카메라에 센서에 이 신호등에 자동차까지 이 각각의 기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도시형 피지컬 AI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런 교통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이 중앙 서버로 보내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신호를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방식은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노타의 이 엣지 AI 기술은 좀 다릅니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각 장치 내부에 이 카메라, 신호등, 그리고 유도블럭,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자체적으로 즉각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이렇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요, 이 유도블럭부터 전광판, 신호등까지 1초가 안 되는 시간에 안전 사인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네이버의 피지컬 AI에 컴바인 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요. 노타는 이미 이 대전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국방부 산업부의 실시간 위험 감지 프로젝트 같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로봇과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GPU에 1조 이상 공격적으로 배팅할 경우 노타의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얹으면 기술적 시너지와 원가 절감으로 네이버는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네이버의 피지컬 AI 관련 대박 추천주로 첫 번째 클로봇, 두 번째로 노타를 추천드렸는데요. 이 클로봇은 잘 나가다가 살짝은 아픈 이 조정을 맞고 있고, 노타는 신규 상장주라 이건 뭐 사도 되는 건지 어쩐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각 종목별 이 매수 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또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까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큰 흐름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4%포인트 가까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4011선까지 밀렸는데 원인이 뭐예요? 미국 나스닥이 빠졌고, 특히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AI 버블이다 뭐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리더라도 제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급등주 검색기만 매뉴얼대로 잘 활용해 보시면요, 매일매일 충분히 당일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돈은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이 검색기는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 초반에 주식 종목이 수천 개가 되는데 10개 안쪽으로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만 추려서 포착을 합니다.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전부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서 적중률은 90%를 꾸준하게 유지 중에 있고 조건 만족이 되면 매수 단가를 포착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은 당연하고요. 대신증권이라던가 미래에셋까지 증권사나 휴대폰까지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키움증권 기준 포착 화면이고요. 이렇게 조건 만족 시간과 종목명 그리고 현재 가격이 나와 있죠. 이 등락률이 매수 포착가 대비 오늘 장중 최고가 수익률이 찍혀 있는 건데 못해도 5%부터 최고 26%까지 있죠. 자, 그럼 제일 위에 거 두 개 반도체 로봇 관련주 제닉스 로보틱스랑 원전주 우진만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조건 만족 시간이 12시 48분이고 현재 가격 14,820원으로 잡혔죠. 분봉상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13일 12시 48분 시가 14,820원 확인이 되고 대략 한 20분 뒤부터 초급등세가 나오면서 장중 고가 얼마예요? 장중 고가 18,730원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26%대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때 포착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요. 웬만해서는 당일에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원전주 우진을 한번 보면 11시 39분이 조건 만족 시간이고 현재 가격 13,550원이죠. 역시나 분봉으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면요. 11시 39분. 자, 이렇게 보시면 11월 13일 11시 39분 시가 13,550원. 제닉스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잡혔어요.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쁘게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장중 고가 15,980원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해서 17%. 종가 대비해도 15% 정도의 당일 수익은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고 우선 몇십만 원 정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익숙해지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매도 가격은 안 나오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천천히 익숙해져 보시고요. 요즘 같은 유례 없는 대상승장에서도 혼자서 매매하면 나는 손실 본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이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 정책상 제가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귀찮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0초면 끝이 납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구독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신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도 지금 구독해 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웬만해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보이는 한 아직 마감이 안 된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로 작성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를 해뒀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주식 돈 내고 종목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한번 잘 활용해서 스스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